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백경훈입니다. 오늘 주제가 부동산에 관한 주제잖아요. 네. 현재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떤지. 이거는 뭐 야당에서 해주시면 공격적으로 하시겠지만 아무튼 네. 그 경실련에 따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이제 34% 정도 올랐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은 52%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로 이제 그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영끌해서 집 산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패닉 바잉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부모님의 지원이든 뭐 대출이든 뭐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든 만들어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아니면 이제 집 살 기회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잘못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다 이렇게 짚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부동산 정책 기조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사실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크게 보자면 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투기의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물량의 공급을 확보하면서 임대인보다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때도 비슷하게 이제 폭등하는 혼란의 가중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약간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때 들어서서 지금까지 규제를 강화해왔던 규제들을 다 완화하게 되는 거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목적이 있으셨겠지만, 결국에는 사실 주택 시장을 굉장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혼란을 빚었고 지금까지도 좀 그 혼란의 여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지금이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지,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당에서 이게 다 뭐 박근혜 정부 때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들도 한 6년 후쯤 효과가 날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 지금 책임을 회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기꾼들 탓하다가, 다주택자들 탓하다가, 뭐 언론 탓을 하다가, 이제 여당 탓을 하다가, 핑계거리 찾다가 이제 하다 이제 박근혜 정부 탓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만 봐도 30대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여당 성향이 강했던 맘카페가 지금 어떻게 돌아서고 있나, 이런 것들만 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이 젊은 층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마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금까지 굉장히 불균형했던 이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었고, 여러 채를 사서 막 한 채씩 팔면서 뭐 재테크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제 투기를 조장하고 과열하는 방식의 좀 부적절한 방식의 소유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막고,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이 주택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주택은 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부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주택이 물론 이 거처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자산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고,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을 제어한다, 그걸 막는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주택 정책을 봐주시기보다는 비정상이었던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정에 우리가 접어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무주택자, 그리고 신혼부부와 청년,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굉장히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골프장, 그리고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해서 서울에 이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도 저희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전월세 상환제라든지,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그동안 임차인들이 가지지 못하고 굉장히 을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지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게 목적이다. 이건 뭘까요? 지금 부동산 정책. 주택 시장 안정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차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약자분들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약자의 편만 든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받아야 했던 분들께 마땅한 법과 제도로서 권리를 되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이 주택 시장을 더 요동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선의로 했다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부 당국자라면 이것이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3년간 이 부동산 정책의 결과들을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요동치게 만든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쯤은 이 부동산 지금 정책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제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급에 대한 방안들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방점은 이 수요를 어떻게 옥죄할 것인가의 방점이 지금 여전히 찍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다주택자들을 옥죄서 이 주택 시장을 뭔가 더 매물이 더 나오게 할까를 뭐 이런 정책들을 펴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설사 그 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는다 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냐? 저는 절대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종부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죠. 근데 종부세를 올리면 아무래도 공급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양도세를 또 올렸어요. 그러면 공급이 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정부는 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 대체 이거 그냥 세금만 받겠다는 것인지. 사실 저는 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예측 가능해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년을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모아서 어느 정도가 되면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대출 막아놓고 이제 수요 옥죄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저희 또래 사람들은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이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인다는 거죠. 대출도 막아놓고. 앞으로 생각하는 대책과 전망을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의 모든 원인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행입니다. 네. 네.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고 저금리 시대에 많은 현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투자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만큼 투자해서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니 부동산으로 계속 이렇게 돈이 쏠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지금 악순환들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동산 말고라도 이 본인이 가진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좋은 투자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도 굉장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 돈이 이제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갈 데가 뭔가 마땅치 않다라는 이제 생각도 하고 주택에 계속해서 돈을 넣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이라는 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런 현금들이 주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인 흐름도 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부동산 이슈만큼 이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이슈가, 민감해야 하는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와 야가 다 같이 그런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귀를 쫑긋 세워서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이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백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